9장 디자인 패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 중 기본 패턴과 생성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디자인 패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인 패턴은 자주 접하는 설계 문제를 해결해주는 증명된 솔루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죠. 이것은 공통의 설계 목표를 만족시키는 클래스의 조합이나 협력 알고리즘들이 결국 패턴의 형태를 띠게 되고 패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보통 그 설계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비슷한 역할의 클래스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 비슷한 역할의 클래스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목록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결국 전문가의 노하우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패턴을 설계 과정에 적용한다고 하면 좋은 설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구별을 한다고 하면 크게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해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패턴은 이러한 세 종류의 분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매우 기본적인 그런 그 패턴이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 객체지향 패턴의 관용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개념 실제 패턴, 플레이어 역할 패턴, 위임 패턴, 계층 구조 패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 실제 패턴은 각 객체의 공통 정보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 되겠고 플레이어 역할 패턴은 하나의 클래스에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위임 패턴은 다른 클래스가 갖고 있는 특정 오퍼레이션을 활용해서 뭔가 책임을 위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 되겠고요. 계층 관계를 가진 객체들을 묶어서 동일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패턴은 계층 구조 패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패턴에 속하는 각각의 패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실제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개념 클래스가 나타나는데요. 이 개념 클래스는 그 실체 클래스들이 공유하는 공통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가 개념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실체 클래스는 실제로 공통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멤버들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보험 상품은 개념 클래스가 되겠고 그 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그 가입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 증권은 실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인슈런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보험이 있다고 하면 생명보험의 보장 그 한도, 리미트, 그다음에 그 보장 범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그리고 모든 생명보험에서 이 특정 생명보험에서 공통적인 정보니까 여기에다가 두고요. 그다음에 이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그 가입 내역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증권 정보에 드는 거죠. 보험 증권 정보에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증권의 아이디, 각 가입자마다 선택한 선택사항, 만기 일자 이런 부분들은 그 보험 증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정보는 개념 클래스에 두고 각각마다 구별되는 그런 실체 클래스들마다 구별되는 정보는 실체 클래스에 두는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들을 분리해서 설계한 거죠. 그러면 이런 개념 클래스와 실체 클래스를 왜 분리하느냐? 바로 중복되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분리하지 않고 합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입자 A와 가입자 B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 그러면 그 보장 한도, 보장 범위, 그 다음에 뭐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보장 한도, 보장 범위,
옵션 만기일인데 여기 옵션이나 만기일자 같은 경우는 A와 B가 구별되는 정보가 되겠는데 여기 보장 한도나 보장 범위 이 정보들은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정보는 그 개념 클래스에 두고 각각마다 구별된 정보를 실체 클래스에 둬서 이렇게 그 정보의 그 중복을 정보를 중복해서 저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개념 실체 패턴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플레이어 역할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플레이어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좋은 패턴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한 그 클래스를 볼까요? 학생이 그 풀타임 학생이다, 뭐 파타임 학생이다 이렇게 역할이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고요. 풀타임 스튜던트, 파타임 스튜던트 해서 그 역할 관점에서 즉 학생이 매일 학교로 출근하느냐 아니면 직장 갔다가 학교를 간혹가다 오느냐 그런 어텐던스 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는 것이 좋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 즉 뭐 학생의 아이디, 학번 당연히 표현해야 되겠죠. 이름 이런 공통적인 정보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풀타임 스튜던트 학생은 어때요? 풀타임 학생은 교과목 조교를 맡죠. 즉 TA를 표현해 줘야 되겠고 담당 교과목을 표현해 줘야 되겠죠. 파타임 학생 어때요?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컴퍼니에 대한 정보를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그 각각의 롤 클래스에 두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스튜던트 클래스에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튜던트의 TA, 컴퍼니 이렇게 하면 이러한 스튜던트 클래스는 일반적인 클래스가 아니죠. 스튜던트 클래스인데 TA 항목이 있고 컴퍼니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속성으로 표현된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학생이 수행한 롤 클래스에다 두고 롤 클래스의 속성으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클래스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 플레이어 역할 그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그 플레이어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 클래스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 대한 슈퍼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플레이어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를 연관관계를 맺어주면 이 플레이어 역할 패턴을 적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임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어떤 클래스가 기능을 수행해야 할 때 다른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을 호출해서 그 오퍼레이션에게 작업을 요청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사례를 볼까요? 스택 클래스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택 클래스에 push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의 구현 내용을 봤더니 이와 같이 구현되어 있어요. 즉 push는 링크드 리스트에 add first를 호출해서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push를 호출하면 여기 push 내부에서 즉 스택 내부의 오퍼레이션을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에 add first를 불러서 기능이 동작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add first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위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임 패턴에서는 위임하는 클래스와 그 위임받는 클래스 사이에는 반드시 연관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위임 패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보다 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속은 불필요한 변수나 오퍼레이션도 함께 상속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볼까요? 여기 스택 클래스의 push 오퍼레이션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linked list의 add first를 이용을 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inked list와 스택 사이에 상속관계가 형성되면 push를 구현하기 위해서
add first만 이용하려고 했는데 뭐 add last나 add after 같은 오퍼레이션도 불필요하게 상속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코드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add first에 이미 리스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푸시에서 그런 동일한 기능을 다시 구현할 필요 없이 여기 구현되는 걸 사용하면 코드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관으로 근접한 정보에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가 연관 관계로 이제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위임을 할 때는 클래스 A는 B에게만 위임하거나 해야지 그것이 하나를 건너서 C에게 위임하거나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계층 구조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회사의 조직도, 파일 구조, 구문트리와 같은 계층 구조를 다룰 때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어요. 여기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죠. 여기 employee 클래스가 있습니다. employee 클래스는 secretary, technician, manager와 같은 서브 클래스를 갖고 있고요. 이 매니저의 경우에 자기 자신의 슈퍼 클래스인 employee 클래스랑 그 재기적인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반복적이고 재기적인 회사의 조직 체계를 계층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디자인 패턴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한다고 하면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생성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생성 패턴은 실행 시간에 객체의 다양한 버전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성한 객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여기 종류에는 팩토리 패턴, 추상 팩토리 패턴, 프로토타입 패턴, 싱글턴 패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팩토리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객체 생성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지에 대한 결정은 서브 클래스에서 이루어지도록 생성에 책임을 미룹니다. 결국 서브 클래스에서 객체 생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양한 형태의 객체로 반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의 특징은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별도의 클래스와 메서드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객체 생성 방식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팩토리 패턴을 사용할까요? 이 사용한 이유는 베이스 클래스에 속하는 객체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식 객체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실행 시간까지 알 수 없을 때 이 패턴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팩토리 패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왼쪽 위에 이 그림은 그 팩토리 패턴의 기본 구조가 되겠어요. 이 기본 구조랑 이 패턴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 피규어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에서 크리에이터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즉 팩토리 메소드를 갖는 클래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라인 피규어나 텍스트 피규어는 콘크리트 크리에이터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가 되겠죠. 구체적인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 패턴에서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즉 서브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그 책임을 미루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별도의 클래스와 메서드로 그 분리하는 것도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 시점에 라인 피규어 객체가 선택되면 그 라인 매니플레이터 객체를 생성하고 텍스트 피규어 객체가 선택되면 그 텍스트 매니플레이터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팩토리 패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추상 팩토리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팩토리 패턴에서는 객체의 구체적인 클래스를 명시하지 않고 객체와 연관되는 객체 그룹을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객체 그룹을 생성하거나 의존적인 관계의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 생성을 추상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상화를 통해서 객체를 사용하는 모듈은 객체와 독립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팩토리 패턴과의 차이를 볼까요? 이 추상 팩토리 패턴도 기본적으로 팩토리 패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객체를 생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개념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객체 그룹 생성을 추상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앞에 팩토리 패턴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별도의 클래스, 메서드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어떤 객체는 어떤 클래스에서 생성된다는 것이 명확했는데 이 추상 팩토리 패턴에서는 그 구체적인 클래스를 명시하지 않고 객체 그룹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 패턴에서는 객체 하나하나를 생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추상 팩토리 패턴에서는 그런 하나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객체 그룹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추상 팩토리 패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앙상블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는 파트 1, 파트 2와 같은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스타일 A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스타일 A 팩토리에서 그 스타일 A의 그 객체 그룹을 생성을 해서 각각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스타일 B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추상 팩토리에서 상속받은 스타일 B 팩토리에서 이제 스타일 B의 객체 그룹을 생성을 해서 각각 또 이렇게 적용하면 그 스타일이 바뀌게 되겠죠. 계속해서 프로토타입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객체를 사용할 때 객체를 다시 생성하지 않고 복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프로토타입 패턴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인스턴스는 클래스로부터 생성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new 연산자를 써서 그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이 패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생성된 인스턴스로부터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거죠. 즉 새로운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마다 프로토타입을 이제 복사해서 생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원격 데이터에 여러 번 접근해야 하는 좀 그런 복잡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객체 생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기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패턴을 적용하면 유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는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A 부서에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것과 대부분의 내용이 같은데 약간 다른 문서를 이제 B 부서에 전달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어때요? A 부서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전달하고 다시 B 부서를 위해서 새롭게 문서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여러분들이 복제해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만 수정해서 B 부서에 보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프로토타입 패턴이 적용되면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클론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메서드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주면 원하는 형태의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다른 객체를 생성할 때 복제 후에 간단히 변환해서 다른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프로토타입 패턴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요. 이 객체는 myPart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의 타입은 myPart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 해당하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속성에 해당하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클론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 myPart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클론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 생성된 그 인스턴스로부터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스턴스를, 즉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그 예제가 프로토타입 패턴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싱글턴 패턴입니다. 우리가 어떤 클래스 S의 인스턴스를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딱 하나만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 싱글턴 패턴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딱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해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CSM 로그 파일이라든지 라이브러리 카탈로그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싱글턴 패턴의 핵심적인 사항은 오직 한 개의 객체만 존재해야 하므로 더 이상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그 생성자 호출을 안전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 S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외부에서 이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싱글턴 클래스를 UML 다이그램을 사용해서 표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클래스는 싱글턴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젝트의 생성자를 보면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브젝트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그 인스턴스는 이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et 인스턴스 메소드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자바 코드로 구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현된 자바 코드를 보면 여기 서브젝트 생성자 메소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get instance 메소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스턴스가 널이면 즉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생성자로 생성하고 그 내용을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미 인스턴스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존재한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되어 있죠.